네, 탐방노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탐방 다녀오셨을까요? 제우스입니다. 어디? 제우스. 제우스. 네. 제우스를 탐방 가신 이유. 자,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한 2, 3분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HBM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HBM 이제 제우스도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관련주로서 엮였는데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실제 들어가고 이번에 힌트를 얻은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4분기 때 원래 수급을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수급 차질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 장비, 흔히 웨이퍼가 오염이 생겼으면 그 오염된 거를 제거를 하고 수율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역할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TSB 장비로서 이제 이렇게 TSB 세정 장비로 이제 들어가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물론 SK 하이닉스가 아까 한미 반도체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이 HBM 시장을 뭐 3나 이제 3E 그리고 향후에 HBM4 시장까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 콩쿨에서 아마 이런 캐pex 투자를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정 장비 업체가 뭐 배치 방식이 있고 싱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업체가 일본의 한 업체랑 우리나라의 제우스밖에 없습니다. 네. 제우스는 예전에 일본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회사. 한 장씩 세척하느냐? 네. 다발로 세척을 하느냐, 케미칼 수주에 넣어서 다발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HBM 시장을 놓칠 리가 절대 없고 좀 강한 캐pex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뭐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있겠지만은 세정 장비가 굉장히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가 어제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이닉스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삼성향을 기대한다. 네. 이거죠. 삼성이 급하니까. 급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이외에 제우스가 이 로봇 다축 관절. 네, 다축 관절. 칠축인가? 다축 관절 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 회사는 뭐 커피에 반하다 커피숍에 같이 협동 로봇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 실제로 협동 로봇이 가 있기는 한데 그쪽 사업보다는 이제 로봇파를 이제 다른 일반 회사에 파는 걸 더 중점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좀 꽉 잡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사실 뉴로메카의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뭐 고피자 쪽에서도 제우스의 MOU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교촌치킨도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그런 MOU 맺으면서 사실 이런 서비스형 시장은 이제 넓어지기는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에 뉴로메카가 어떻게 보면은 큐렉서 쪽 수술용 로봇 쪽에 팔을 공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큰 의미거든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큐렉서를 탐방을 갔을 때도 딱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일본산이 아니면 굳이 딴 걸 쓸 필요가 있냐. 그만큼 일본산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한 의미였는데 그게 뉴로메카가 이제 시장을 진입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우스도 지금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실적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로봇 쪽에서. 이제 지금 당장에 뭐 혁혁한 이제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 한 2분기쯤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우스도 같이 덩달아 이쪽 시장에서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우스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걸 국산화시킨 유일한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원가에 대한 절감 자체도 충분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약간 좀 우위에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로봇은 그렇죠. 뭐 아직까지도 그럴 거예요. 이 보링, 베어링, 구슬, 그렇죠. 구슬이 몇 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구슬은 뭐 원천도 또 올라가면은 예전에 우리 볼펜 앞쪽에 구슬이 작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미세하게 보면 그 구슬이 굴러가면서 잉크를 이렇게 내는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구슬이 참 정교하게 연삭을 하거나 깎거나 아니면 뭐 주물로 구슬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거고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구슬들이 촘촘히 있는 것들이 이제 베어링이고 베어링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이제 관절에 이게 로봇 기술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참 근데 뭐 일본 거 갖다 쓴다 해버리면은 뭐 그건 허당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겠죠? 일단은 제우스는 로봇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니까 예, 반도체 일단 아무튼 세정. 예, 세장 장비에 좀 오케이.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3분기 실적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래도 이게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긴 원래 디스플레이 시작을 했습니다. 반송 장비 업체로. 이게 7월 달에 반송 장비 한 250억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이번 3분기 실적은 크게 무난.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는 워낙 안 좋았었고 그래서 3분기는 사실 아직 가이던스는 안 나오긴 했지만은 그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적자 영업이익 적자를 흑자로 돌아서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숫자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긴 했었거든요. 2분기 때. 예. 자, 두 번째 탐방 가볼까요? 계열이 좀 비슷한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예, 이것도 뭐 LG전자 관련. 1억 원대 자사주 매입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1,000억 아니고? 예, 1억 원. 1억 원? 예, 이거 대주주도 아니고? 대주. 왜 그랬을까? 예, 1억 원 자사주 매입을 하셔서 네. 주주 가치 제고와 우리가 이건 좀 이 늦지 않아요? 로봇 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숫자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아요, 이런 1억 원이? 이게 하나 둘씩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겠죠. 아, 이해가 안 되네. 1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한 배경이 주주가치 제고다. 사실 아직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1억 원도 사실 그 뭐 속사정이 있겠죠. 하여튼 네. 그래 로보티즈는 투자 모멘텀하고 3분기 실적 뭐 실적은 사실 로봇은 아직까지는 큰 기대는 없고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사실 로보티즈가 로봇주를 상승을 초반에는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책적인 모멘텀. 도로 교통안전법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사명이죠. 사명에 로봇이 들어가니까 뭐 무슨 로보티즈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다 로봇. 그게 도로에서는 사람 이렇게 인도에서는 사람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로봇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이게 정책적인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중국에서는 이런 배달 자율주행 로봇이나 이제 호텔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로보티지에 있는 직개미와 같은 네. 뭐 층간 이동 네. 이게 실제로 일반 면 사무소나 동 사무소를 가시게 되면 저런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층간 이동을 해서 그 서류나 이런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 그래서 호텔이나 병원,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기관의 관공서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쓰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편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속도적이면 물론 최근에 신제품도 좀 나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도 가서 실사해서 이제 봤지만은 그냥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긴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예, 물론 향후에 제 로봇이 정말 속도가 빨라지면은 정말 편해지고 호텔리어도 그렇겠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정이지만 네, 근데 좀 이미 지난하다. 예, 실제 중국은 호텔이나 병원에는 이미 한 2,000여 곳에 이미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가가 내어졌고 실제로 저 마곡동이 이제 본사가 있으니까 네. 마곡동에서는 이런 배달 로봇이 지금 서서히 활동을 하고 있기 그 테스트 네. 이제 시행 테스트 기간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향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 네.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AS는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다이나믹 셀, 네. 아까 말씀 베어링 같은 이쪽이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분기 매출 해봐야 뭐 100억밖에 나오지는 않아서 나중에 네. 이게 저쪽이 더 잘 되면 저쪽 비중이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 변화는 결국에는 저런 배달 자율주행 로봇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많네요. 네, 우리나라 로봇들은 아직까지는 네. 뭐 서비스형 로봇이야 이제 뭐 닭 튀기는 거야 뭐 골고루 튀게 되니까 자꾸 뒤집어야죠. 네. 예. 적정 온도에 꺼내야 되고 뭐 이물 튀기는 거 어떻게 세정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세정 장비하고 튀김 장비가 같이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또 우리나라 요리는 이제 국물 요리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길거리에 이제 배달용 로봇 가면 누가 들고 찬다고 또. 그러면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음식의 특징도 있고 예전에 기억에 제가 드론이 한참 이슈가 될 때 9시 생방송 뉴스에 드론을 띄우는 시연을 했어요. 네. 드론이 굴렀어. 네. 어떡하지? 어, 네. 그렇죠.
사실 저런 것도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만져볼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네. 물론 관제탑이 있긴 아직은 하지만. 조금 요원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알고 투자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탐방 기업. 네, GKL. GKL. 아, 카지노. 중국이 계속 뭐 경기 부양책을 뭐 하고는 있긴 하지만 오늘도 중국이 1억 위안인가. 예, 여기는 근데 일정이요. 희한한 게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습니다. 본드 매입을 해야지 이게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야 되는 게 양적 완화인데 네.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화장품 움직이는데 참 카지노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카지노가 면세점, 근데 진짜 면세점도 좋지는 않고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이었는데 오히려 화장품이 더 지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명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저기 올리브영으로 가고 백화점이나 이제 면세점을 안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그래서 클리오나 이쪽이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가 생각보다 이번 실적이 조금 부진한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마케팅 비용도 충분히 좀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카지노로 와라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홍보 관련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비자 지연 이슈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용산으로 옮기면서 원래 명동에 있었거든요. 세벌럭이. 그러다가 이제 용산으로 옮기긴 했지만은 근데 대신 더 카지노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캐파가 커졌다?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GKL은 좀 시장이 이 3분기는 컨센보다는 안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흐름이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물론 최근에 며칠 전에도 횡령 이슈가 예 뭐죠? 일본 오사카 사무소 쪽에서 직원이 2억 5천 정도. 근데 그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뭐 저도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한 100억 정도 이제 금융상품 이제 손실 처리한 게 네. 있었긴 했는데 이것도 GK도 예전에 그 100억 정도 관련해서 항공 관련 투자 관련 상품이 그 100% 손실 처리가 좀 된 네. 거 보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 규모에서 2억이면은 뭐 큰 규모, 건 자기 자본에서 아닌데. 큰 규모는 아닌데. 금융상품이 크죠. 네, 그러네. 예, 금융상품 100억이 아마 이번 3분기에 한 5일 전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쩍 넘어갔던 흐름도 있었는데, 근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게 아마 3분기 실적에 인식이 될지 이게 뭐 영업이 밑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이제 잡히겠지만은 그런 비용 단위 아마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 VIP 더딘 성장에 네. 현대차증권은 목표가를 조금 내리는 네. 하향 리포트를 내놨죠. 그래서 4분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3분기 때 유커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장품, 올리브영 가서 그걸 색조 화장품을 많이 샀다. 네. 그래서 카지노 안 가고 네. 화장품을 샀다? 뭐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아이패밀 SC나 클리오 쪽이 결국에는 이번 3분기 승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세계 기업 탐방 갔는데 오늘 탐방의 의미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선택을 하자면 그도 제우스죠. 제우스는 저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물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등 자리가 나왔던 만큼 제우스는 탐방 갔을 때도 그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HBM의 자기의 우리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회사를 믿어봅시다. 예, 믿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탐방 리포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